철강업계 주요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철강 이슈 분석. 오늘도 유승목 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일단 지난 7월 22일 날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가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로 그 조사 결과를 입성을 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는 그 적자는 참 큰 의미가 있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 많은 품목들이 다 어렵지만 어떻든 이 스테인리스가 가장 먼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닌가, 위기에. 그래서 최초로 이게 아마 그 이전에도 다른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본격적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 규제를 해보자, 뭐 이런 제안에서 이렇게 쭉 참 그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끌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고, 또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한국 철강 산업이 많이 겪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되돌아보고 앞으로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크게 이제 이슈가 이제 무역 규제와 관련해서 크게 뭐 이슈가 된 게 본인항 쪽에 관한 쪽, 철강, 현강, 그리고 아마 이제 스테인리스가 판재리 쪽에서는 거의 뭐 처음이다시피 한데, 사실 지금 이런 왜 AD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그런 것인가, 정말 우리 단순히 산업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덤핑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는가 하는 걸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덤핑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럴 때의 처방과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 스테인리스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일어나는 그 위기, 그거에 대한 처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AD를 제소한 이유는 해외 수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사실 실질적으로 덤핑을 해왔다. 그래서 국내 스테인리스 생산 업체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소하면서 주장을 한 것이죠. 그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사를 해봤는데 뭐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아마 우리나라 그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어떤 쇠퇴, 그런 차원이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어떻게 조사의 결과가 덤핑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나라의 산업 피해가 선명됐다, 이렇게 본다면 우선적으로는 그 덤핑을 막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번 이 일을 그냥 이게 하나의 덤핑과 관련된 소위 AD 조치다, 이런 쪽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볼 것인지, 그렇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것이 하나의 산업의 위기라고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소위 그 덤핑과 덤핑에 대한 AD 판정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건 뭐 어느 정도 보면 그 원칙에 따라 어떤 절차에 따라 그렇죠, 조사되고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최종 그 무역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일단 조사 대상 물품, 그게 실제로 이제 수출업자들이 덤핑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었고, 맞습니다. 그건 나왔죠. 피해율도 나왔고, 덤핑률도 나왔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덤핑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국내 산업에 전혀 피해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피해라는 것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어떤 국내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뭐 판매량이라든가 혹은 국내 업체들의 그런 수익성 문제, 수익성의 뭐 그런 악화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AD를 제소를 하더라도
마진을 AD를 부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덤핑이 있었고 그 덤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스테인리스 업계의 피해가 예. 존재했었다. 예. 충분히 그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요번에 이 판정 결과가 보면 이제 그 여기에 보면 그 산업 피해율이라는 것이 예. 25.82%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사실 25.8이가 뭐 얼마나 피해가 큰 것인지 이걸 어떻게 계산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산업 피해를 조사를 할 때 여기 무역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그 덤핑으로 수입된 그런 물품에 의해서 국내 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 덤핑의 수입산이 국내 시장을 많이 잠식하는 그 속도가 매우 빨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업체들의 국내 판매량이 각 대별 업체 판매량이 뭐 줄었다. 예. 그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뭐 존재하는 것이죠. 예, 많이 만들어졌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 확대가 돼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그렇습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로 국내 업체들의 그 국내 판매량이 실질적으로 줄었다. 라는 것이고 수입산 때문에 덤핑된 수입산 때문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의 수익률이 뭐 흑자였던데 뭐 적자로 갔다든가 영업 이익률이 크게 하락했다. 뭐 이런 세 가지를 이제 뭐 각각의 와서 뭐 가중치를 두든지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이 숫자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세한 것은 저희도 알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떻든 그만큼 산업 피해는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산업 피해도 있었고 덤핑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포스코가 사실 이 덤핑을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포스코의 주장의 많은 부분은 이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산업 전체의 피해, 그렇죠. 산업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 산업이 절대적으로 위기다. 이거 그냥 방치하면 이게 정말 한국 스테인리스 산업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특히 이제 포스코는 내심 그 또 자기가 국내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는 스테인리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호 이걸 어느 정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연연이 건강해야지 냉연이나 전체 스테인리스 산업이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소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원인이 제소자 입장에서는 AD가 아니고 그 덤핑에 의한 수입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걸 이유를 들어서 제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무역위원회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서 그런 덤핑이 있었고 그 피해 사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입증이 된 것이고, 그럼 제소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스테인리스 산업 자체가 수입산으로 인해서 내년이 만약에 많이 수입돼서 여름보다는 내년에 많이 수입됐다. 그래서 내년을 막아야 된다. 라는 그 의견도 있었고, 뭐, 혹은 그 여름하고 내년을 분리해서, 여름만 AD를 하고 내년은 뭐 AD를 제소하지 마라. 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두 품목을 나눠서 할지, 통합해서 할지. 근데 포스코는 오히려 이제 같이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분리하기는 실제 제품 코드상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지만, 여름과 내년이 실질적으로 내년은 그 원 소재가 여름이지 않습니까? 사실 내년을 생산하는데 그 비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70% 80% 이상이 여름 그 소재비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년이 많이 수입되게 되면 국내 내년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국내 내년 생산을 하지 않고 거의 뭐 따로 수입산으로 유통하는 수입산은 뭐 직접 수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묶었을 때는 여름과 내년을 동시에 할 때는 내년 업체들도 실질적으로는 여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소에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산업 피해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제소를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냉연업체나 전 산업계가 그렇죠. 다 냉연업체도 해야 뭔가 이 돼요. 제소에 참여를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명분이 사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더 명분이 예. 좋죠. 그런데 국내 냉연업체들이 이미 수입업자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열연을 가지고 냉연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해외에 있는 덤핑 수입되는 냉연이 훨씬 더 자기가 생산하는 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마 그걸 수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소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수입을 막자 하는데 그분이 수입을 하는 주체였다. 그렇죠. 막 이런 게 이제 그래서, 모성이었다 이런 예, 말. 그래서 제소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 포스코 단독으로 예. 제소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냉연업체와 그 포스코가 같이 힘을 합쳐서 제소를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게 훨씬 적었을 수도 있죠. 예. 그런 아마 조금 시작 단계에서 네. 그런 그 문제점이 좋고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이었다. 요번 이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를 단순히 이제 그 소위 덤핑이 있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AD를 한다. 이런 쪽으로 했을만 하면 네. 굉장히 범위가 이렇게 좁아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 철강과 같이 이렇게 전후방 산업이 일관 공정 체제로 엄청나게 연결돼 있을 경우 네. 한 품목이나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관련된 다른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스코가 제소를 했지만 실제로 이제 국내 냉연업체들이나 유통업체들이 각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제 소위 자기 입장을 주장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사실은 네. 이제 포스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제소를 했는데 사실 그 AD로 인해 가지고 AD 부과되었을 때 그 받는 영향들은 긍정적으로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가격이 높아가니까 국내 생산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국내 시장 점유율을 예전같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그 혜택은 가격이 높아지면서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받다 이래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수입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수요자들, 스테인리스 수요자들 혹은 수입 업체들은 사실 이제 시장을 많이 잃게 되는 자기의 몫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AD를 했을 때 이 수입 유통업체들이 자칫 어떻게 보면 회사의 기업 자체의 운명의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 있으니까 아마 수입 유통업체들이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한 그런 상황이고 어떤 포스코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달라 뭐 하는 그런 요구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그 중소 그 수요업체들까지도 실질적으로 말한다고 반대가 있었죠. 이렇게 덤핑률이 계산된 걸 보면 이제 어떻든 청산이나 이런 기업이 결국은 아주 의도적으로 한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네. 자기의 그 국내 가격 판매 이하로 네. 거의 원가 이하로 그냥 굉장히 상가격으로 한국에 소위 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수출을 했다. 뭐 네. 이제 그래서 그 덤핑률이라는 게 이렇게 계산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수입 행위에 네. 국내 많은 냉연업체들이 냉연업과 수입에서 수입 동참을 했다. 아까 그런 말씀이시죠. 예. 어떻게 보면 냉연업체들이 수입업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AD의 당사자가 될 수 없었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열연 부분의 경우는 결국 이제 국내에서 공급업자는 포스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 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의 절대적인 우위의 힘, 네. 이것이 이제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 되면 결국은 그 냉연업체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과연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산업이 이렇게 위기로 오는 데 있어서 과연 포스코의 열연이 제대로 경쟁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 뒤집어서 말하면 결국 이 위기의 많은 원인도 네. 결국은 포스코의 그 열연의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에 오는 건데 네. 이런 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준 포스코 열연을 또 정부가
보호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걸 했을 때 국내 냉면업체들은 이 소위 그 열연이란 소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서게 된단 말이죠. 예. 이제 이런 문제를 또 아주 시작은 우리가 그 소위 그 AD나 덤핑의 문제를 시작했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복잡해졌단 말이죠. 예.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사장님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예.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직접 수입에 참여하는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예, 일단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제가 그런 분들의 또 입장을 좀 대변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포스코가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첫째는 우리가 그 보고서에서 이제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봤듯이 네. 수출 업체들이 덤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제품이 그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덤핑 근데- 자체가 이미 불공정 행위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그 AD를 그럼 이제 덤핑이 있었으니까 AD를 예, 부과해야 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하겠죠. 예, 예, 그만큼 예. 부과를 하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 네. 포스코 가격이 높다. 네. 그렇게 하면 정말 포스코가 경쟁력이 예. 없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코의 경쟁력이 없는데 왜 도와줘야 되냐 이것이 저는 첫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수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덤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예, 오케이. 더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문제가 예. 아닌가. 또 만약에 덤핑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그 수출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그만큼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청산의 하는 그 것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봐야 되는 게 그게 더 명확한 사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사실 지금 사장님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어떻게 보면 철강 산업이 완전히 쇠퇴해 있는 그런 국가들이 사실 AD나 이런 것들을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이미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이미 완전히 쇠퇴한 철강산 완전히 쇠퇴한 국가에서 그걸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AD를 맞습니다. 산업 보호의 수단으로서만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건 무역 구제의 수단인데 예. 실질적으로 그런 그 선진국들이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런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지금 충분히 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사실 또 아닌가. 그게 또 어떻든 뭐 일반적인 사례에 따라서 사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사실은 때 뭐 그런 경우가 뭐 미국이 많습니다. 많은 AD 하는 거 보면 예, 이게 예. 뭐 사실 그때 자기가 위험할 때 하는 거지. 예. 그 숫자나 이런 데 대한 또 이 불신도 깨닫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그렇죠. 숫자가 약간은 예. 때로는 보면 코에 걸마 코걸이 귀에 걸마 그렇죠. 귀걸이 같은 예, 그런 또 계산 방식이 어떤 다양한 예. 수도 있고요. 좀.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직까지 국내 철강 산업 전반적으로 스테인리스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가 성숙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완전히 쇠퇴 국면에서 헤어날 수 없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예. 아니다. 어떤 성숙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산업을 어떻게 부흥을 다시 일으킬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요번에 이 수익 규제에 대해서 저는 좀 이제 한 가지 약간 좀 이렇게 기대했던 거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 우선 스테인리스 산업 위기니까요. 어떻든 그 위기에 좀 대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수입을 막는 방식이 저는 매우 철강이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른 선진국에서도 많이 써온 거고요. 그래서 특히 그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열연이 수입 규제가 된다면 저는 사실은 포스코가 스스로 앞으로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플랜을 시장에 좀 내놓는 게 저는
바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시장에 뭐 참여자들, 특히 이제 뭐 수입 업체들이나 혹은 수요 업체들은 이제 덤핑이든 어쨌든지 간에 해외에 포스코가 생산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이 있다. 있는데 그걸 이제 그걸 다 사용하고 포기하고 이제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 예? 포스코 거를 써야 되니까. 예.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자 그게 포스코가 정말로 경쟁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없어서 아니다라는 거 그런 우리가 저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근데 그 사실 과거에 일정 기간은 이 청산과 포스코의 원가 경쟁력 이런 차이는 네. 포스코도 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여러분, 기술적인 예. 이제 자 이게 경쟁력 혹은 뭐 원가 경쟁 차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예. 실제로 그것이 인도 청산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는 그런 가격과 거기에서 수출하는 가격과의 차이가 네. 지금 나면 그게 실제로 덤핑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인리 청산이 설비를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수입을 어디든지 팔 수 있다는 그런 예. 생각도 있었고 또 인리 정부가 그 어떤 광석 판매를 이제 그 수출 금지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보호 조치를 받은 그래서 거죠. 보호를 받은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정부에 일단 좀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설비 증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에 판매하는 게 불가능한 예.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국제 가격으로는 그게 다 소화가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스스로 발생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조금 더 낮은 가격이라도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그 원가 경쟁이 있든 없었든지 간에 그러한 어떤 판매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인리 청산의 제품에 대해서 AD로 방어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방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올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인리 청산이 진짜 높은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걸 과시한 건지 예. 아니면 진짜 그러지 않으면서 이것이 어떻든 그 AD 덤핑이라는 불공정 행위인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실을 지금 가려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뭐 그게 진실이라는 것이 일단 저희들은 이번 무역위원회의 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네. 문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네, 요번에 저희들이 그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요번에 이제 우리들이 그 스테인레스 수입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을 놓고 보면 굉장히 너무 복잡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이게 불가피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되냐 이렇게 놓고 보면 우선 이 과정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가격 상승, 코로나 이후에 가격 상승과 이게 겹치면서 많은 주체들이 소위 그 재고 관리를 통한 수익 창출에 더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더 이게 전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사실 AD를 제소를 하고 무역위원 제소를 하고 그걸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서 AD를 부과를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다 갈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고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번 그 어떻게 보면 AD에서는 상당히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엄청 컸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소자만을 위한 그러한 그 판단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죠. 예. 중소 사실 철강의 경우는 뭐 이게 전업방에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데. 예, 그렇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중소 수요 업체들도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되고, 포스코 철강 산업 자체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예. 그것을 철강지를 사용하는 중소 업체들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수입 유통업체라고 하지만, 예? 덤핑 물건을 그냥 수입한 수입 유통업체라고 하지만, 그것도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또 수입 업체들도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못하는 예. 그런 제품들을 수입을 해서 그건 소비자한테 큰 나눠주는 역할이 있죠. 그런 큰 중요한 역할.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각각의 어떤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이 AD로 인해서 완전 생산 기로에 쓰는 거는 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이 많았던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조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다른 수요갈들이라든가 유통업체, 특히 수입 유통업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학습을 한 거죠. 제대로 저는 학습을 했다고 봅니다. 막상 이거를 수익기자라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그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수익기자라는 어떤 초기의 목표 그리고 진행에 관한 과정의 어떤 수단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가 기대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진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스테인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열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후판도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일반 탄소광 뭐 내연도 뭐 발생 뭐 하여튼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사실 선진국들은 수입 규제를 통해서 이제 산업을 완전히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쪽에 연착륙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철강의 경우는. 예.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무역 마찰이라든가 혹은 덤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스테인리스를 계기로 해서 맞습니다. 그 절차나 혹은 그 다음에 이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또 스텝 바이 스텝 뭔가 좀, 그렇죠. 좀 명확하게 해나가는 그렇죠. 그게 예. 크게 막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예. 하는 그런 절차나 혹은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이 토론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이미 상당히 이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가 어떤 결과를 내놓고 있고 또 아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뭔가 짚고 넘어갈 것을 짚고 넘어감으로써 다음에는 좀 더 성공적인 그런 수입 규제적인 재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연이어 또 얘기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